상대방의 잘못을 고치고 싶다면요, 상대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을 건드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줘 TV의 엄태범입니다. 오늘 방송은 상대방의 잘못을 고치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퇴직을 몇 년 앞둔 나의 친구의 꿈은요, 퇴직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자금 사정은 그리 넉넉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그 친구는요, 자동차에 욕심이 있어서 고급 승용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극구 반대해서 심지어는 부부싸움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그 친구는요, 차를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구 부인은요, 저에게 어떻게 좀 말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고교 동창회 모임에서 나는 그 친구와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너가 지금 고급 자동차를 사면 귀농할 때 돈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귀농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의외로 돈이 많이 든다. 작물을 심을 땅을 사야 되고 집과 창고도 지어야 한다. 요즘 시골 땅값도 장난이 할 정도로 비싸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 놓아야지 시골에 내려가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농협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어느 정도 농촌 실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후에 그 친구와 동창회 관련 통화를 하다가 말미에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말대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고 퇴직할 때까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계속 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저렴한 차량을 구입해서 나머지 돈으로 전원 생활에 필요한 토지나 기타 주택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부인과 협의를 했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잘못을 고치게 하고 싶다면요, 상대방이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부분을 건드려줘서 환기만 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모 지역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낙하산 인사로 모 공기업 대표로 인사 발령을 받은 그런 사람과 사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회사의 부장이나 실장, 과장들이 무리한 사업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재무부장이 결제를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나중에 정치 활동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대가 불안해하는 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결국 그 대표는요, 그 부장의 말대로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말기 법과 사상을 대표하는 한비자는요, 군자를 섬기는데 만약 상대의 방침이나 잘못을 고치게 하고 싶다면요, 상대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을 건드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간신배를 몰아내려고 하려면요, 군주가 싫어하는 간신배의 단점을 부각해서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상사와 동료 그리고 부하 직원의 조직체계 속에서 대부분 일을 합니다. 상사는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동료는요, 나와 나이가 비슷하며 부하 직원은 나보다 나이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러나 부하 직원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사람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부하 직원이 학교 선배가 되거나 아니면 예전에 같이 동일 직급으로 근무하였을 경우는 더욱 난처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취업 연령이 증가하고요. 성과 위주의 승진 제도의 영향으로요. 상사보다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만약 나이 많은 부하 직원들이 트러블을 일으킨다면 과연 어떻게 여러분 대할까요? 제가 고향에서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지점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고등학교 2년 선배이며 같은 동네에서 자란 형님이기도 한 그런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근무 태도가 아주 불량했으면서 주어진 실적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전날 과음으로 인해서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지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제가 뭔가 조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손자병법에는요, 지상매개라는 그런 병법이 나옵니다. 뽕나무를 가리키면서 회나무를 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방법은요, A라는 사람을 꾸짖을 때 드러내놓고 비판할 수 없을 때는요, A 대신 B를 대신 꾸짖어서 간접적으로 A를 비판하는 방법입니다. 나이 많은 부하 직원이나 예민한 부하를 꾸짖을 때는요, 성격 좋은 B를 선정해서 그를 꾸짖음으로써 A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때는 A가 눈치챌 정도로 간접적으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B에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날도 아침 회의를 막 시작한 후에 30분이 지나서야 직장 부하 직원이지만 동네 형이 사무실로 출근해서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조직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날 즈음 성격 좋은 한 직원에게 빗대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요즘 모모 씨는 자주 지각을 하고 업무 실적이 좋지 않아서 당신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경고성 말을 듣는 그 직원은요, 사전에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형인 그 부하 직원은요, 저녁을 둘이 좀 같이 하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식당에서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나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을 줄 잘 몰랐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을 해주지 왜 그랬느냐.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지각을 하지 않았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실적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팀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어린 아이의 엉덩이에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때는요, 엉덩이를 몇 번 문지르고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 아픔을 별로 못 느낍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고치고 싶다면요, 주사를 놓을 때 간호사가 엉덩이를 문지르듯이 우선 칭찬과 격려의 말을 먼저 한 후에 내가 요구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먼저 한 후 그 다음에 지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반발과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나 봐도 명확한 실수를 해도 상대방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잘못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요, 반드시 상대방도 자기 합리화의 논리를 만들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상대방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고치게 하려면요, 상대방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것을 꼭 집어서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감없이 현재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론을 말하지 말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면요, 대부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